관악산과 청계산에 둘러싸인 인구 7만 명의 작은 도시. 과천은 서울의 정부 기능을 분담하기 위해 지어진 1세대 행정도시이자 계획도시입니다. 때문에 8, 90년대 개발 초기엔 서울의 배드타운쯤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렇지만 세월 가면 도시도 품이 넓어지는 법. 정부 치면 고향이라는 말처럼 언제부턴가 이 도시에 둥지를 틀고 마음 붙이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서울에서 고향이라는 생각이 없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과천에 이제서 잠깐 출장 와서 일을 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면서 야, 우리 과천에서 뿌리박고 고향으로 삼고 살자 이렇게. 어떤 말이 필요 없는 제 삶. 여기서 제 아이들을 키우고 있고, 제 아이들을 먹이고 있고, 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거죠. 가족을 짓고 꿈을 짓는 동안 사랑하는 내 마음의 고향이 되어버린 곳. 오늘의 도시 이야기는 과천입니다. 과천은 우리나라에서 구리시 다음으로 작은 도시입니다. 도시 면적이 약 36제곱킬로미터. 자전거로 횡단해도 40분이면 충분하죠. 그럼에도 한 해 관광객만 1,000만 명이 넘는 데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놀이공원에서 과학관과 미술관 등 풍부하게 발달한 문화 인프라 덕분입니다. 이 다채로운 문화시설을 서울 가까운 곳, 지하철 몇 정거장 거리에서 즐길 수 있으니 발길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교통의 유지에 자리한 까닭에 과천은 방방곳곳 다양한 예인들이 모여드는 무대가 되어왔죠. 예나 지금이나 과천에는 유독 통행량이 많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로 직결되는 남태령 옛길. 조선시대 땐 충청과 전라, 경상도로 통한 데서 삼난길이라 불렸던 곳이죠. 지금이야 옛 이야기가 됐지만 과거 이 길엔 나그네들을 위한 주막들이 즐비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곳에 이제는 딱 한 군데 술을 빚는 곳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만 보면 얼핏 카페를 연상케 하는 이곳은 재작년 6월에 들어선 과천 유일의 막걸리 양조장이죠. 이분이 바로 양조장의 주인장 서형원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네. 여기 보니까 남태령 자락이잖아요. 네네네. 여기다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 여러 가지 우연도 겹쳤지만 이제 관료들도 여기를 많이 넘어가고 왕도 이제 뭐 수원에 갈 때 간다든지 이런 길이다 보니까 주막거리가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70년대까지 과천의 마지막 양조장도 남아있던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고개의 어떤 상징성을 살려서 이 입지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보시면 열어드릴게요. 네. 아, 네, 술이 익는 모습을 보이시죠? 지금 술을 젓고 있는데 도봉질이라고 하는데 술이 익는 것을 직접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위층 공간에서 위에서 저 술 익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아,
살펴보니 재밌는 얘기가 많은 데입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서 막 주점 같은 데가 막 영업이 안 되고 술이 덜 팔리고 이런 일이 막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야 이러면은 우리가 양장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고객이 되어 주셔서 뭐 적게는 1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미리 돈을 내시고 술 구매권을 주신 이런 고객이 되어 주셔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인도로 나무에다 글씨를 써가지고 창업자의 벽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양조장의 자랑은 수입쌀이 아닌 우리쌀, 인근의 경기미 햅쌀만 써서 술을 만든다는 겁니다. 시중의 막걸리와는 달리 고두밥이 아닌 생쌀로 빚는데요. 바로 막걸리 특유의 구수한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의 쌀을 써야 지역 특산주, 전통주로 인정이 되어서 저는 이제 지역 쌀을 쓰는 술이 그만큼 귀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쌀을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밑술을 담근 후 그 위에 덧술을 부어서 발효시키는 이양주 공법이죠. 첨가물이라곤 누룩과 효모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품이 막 올라오잖아요. 밥이 들어올 때 동무들이 막 이런 밥이다 나와. 실제로 우리 술을 빚는다는 것은 쌀로 알코올을 만들면서 동시에 당화시킬 때 나오는 풍부한 단맛, 과실맛, 신맛 이런 것들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쌀을 당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술맛의 개성이 있는 건데 인공감미를 넣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쌀로는 알코올만을 만들고 맛은 인공감미로 덮어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쌀이 지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막걸리. 이를 현대적 방식으로 복원하는 게 이 술도가의 포부입니다. 과정은 단순합니다만 구현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첨가제를 쓰지 않는 만큼 품질과 유통에 만전을 기해야 하니까요. 따라서 다양한 실험과 기술력으로 최적의 술을 찾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술이 완성된 날이면 이렇게 직원들과 함께 시음을 하는데요. 특유의 향은 물론 맛과 목 넘김까지 느껴봅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살아있네. 깔끔하고 그렇게 나오고. 근데 사실은 오랫동안 편안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달지 않은 막걸리, 담백한 막걸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담백함을 구현하는 것 신경을 썼고 또 흔히 전통주라고 말하는 명절 때에만 소비되는 고급 술 사이에 좋은 술이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적당한 가격대의 술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서영원 대표의 전략은 적중했습니다. 가장 전통적인 술을 적당한 가격에 그것도 과학적인 방식으로 생산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출시 6개월 만에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내 마트나 전문점은 물론 전국 곳곳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한결같은 그의 1순위는 다름 아닌 동네 이웃들입니다. 단골 거래처한텐 직접 배달도 가죠. 배달. 아, 사장님 막걸리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가지고. 이쪽에 좀 드시고요. 주민들의 지지와 응원 덕에 지금의 양조장이 있음을 알고 있어서입니다. 그다음에 좀
이렇게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왜 그러냐면은 저기 보시면은 거기 내용물에 이제 아스파담이라든지 감미료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연의 또 막걸리 맛이 나요, 이게. 예, 옛날에. 하루의 일과를 마친 후에 들르는 곳은 시내에서 운영 중인 작은 주점.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청소하시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그냥 그런데 가게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독특하죠. 주막은 이제 오후 4시나 돼야지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낮에 책도 읽고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해서 모임을 가지고 글도 쓰고 이러려고 하는 분들이 협동조합 기업을 만들어서 여기 쇼빈숍으로 책방을 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낮에는 이용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막걸리집으로 바뀌고 지금 바뀌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면 서 대표 역시 예사롭지 않은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생각으로 환경운동도 하고 이제 시의원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이왕이면 우리가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 나에게도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이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에서 막걸리로 전공은 바뀌었지만 건강한 공동체의 꿈은 그대로입니다. 때문에 안주 하나를 팔아도 제철 농산물이나 지역 특산물을 쓴다고 하죠.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잘 먹었습니다. 막걸리였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었어. 사장님이 산수라고. 네, 잘 아시겠지만 이거 과천에서 만드는 경김 햅쌀로 아무런 인공감미료 없이 순수하게 만드는 막걸리고 누군가는 그저 작은 주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 모르죠. 그렇지만 서 대표의 꿈은 작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더 넓은 세계를 꿈꿉니다. 펍이나 이자카야라고 하는 말을 영국과 일본의 문화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즐기잖아요. 우리의 주막이라고 하는 문화도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함께 너나 없이 어울리고 위아래가 없는 그런 이제 주막의 문화가 있는데 이런 주막이라는 그릇에다가 우리 술과 우리 음식을 담아서 세계에 나가고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보람이겠다 생각해서 여러 가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